주쌤입니다. 주쌤이 최근에 수소차 관련해서 저녁 무료 방송에서도 브리핑 도와드렸었고 탑3 종목도 소개해드렸었는데요. 이번 기업 분석 시간에는 두산퓨얼셀 이 한 종목만 딱 집중해서 기업 분석 도와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오늘의 영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9년 10월 두산은 두산퓨얼셀과 두산솔루스를 인적 분할했습니다. 이 두산퓨얼셀은 발전용 연료 전지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데요. 재상장 2, 3일간은 화려하게 출발했지만 횡보세를 보이던 주가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직격탄을 맞고 3,900원대까지 주가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두산퓨얼셀의 주가가 다시 되살아나기 시작한 건 두산그룹의 재무구조 개선 때문이었는데요. 두산중공업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두산퓨얼셀을 매각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4, 5월부터 대량 거래량이 들어와주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격포제랄까요? 독일 정부가 수소 에너지 개발에 12조 원을 투입하기로 하면서 국내 수소 관련주들이 함께 움직임을 보이더니 미국의 니콜라까지 주가가 급등하면서 두산퓨얼셀의 주가는 고공행진합니다. 그렇게 지난해 초까지 상승한 주가는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승리와 블랙록 지분 증가 소식을 끝으로 하락세가 나오게 되는데요. 저점 대비 1,500% 가까이 올랐었기 때문에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점 대비 50%까지 조정을 준 두산퓨얼셀은 최근 수소법 개정안 이슈와 함께 대량 매수세가 들어와줬었는데요. 이제는 조정이 다 끝났다고 봐야 할까요? 향후 수소차 시장의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수소차 시장은 성장 산업이라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2030년까지 글로벌 수소차 시장은 연평균 57%로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수소차 시장이 전기차 시장만큼 아직까지 크진 않냐고요? 이 수소차 시장 성장의 가장 큰 걸림돌은 수소 생산과 수소 충전 인프라 확보에 있는데요. 그동안 이 두 가지 걸림돌로 성장이 느렸었지만 근래 들어 빠른 속도로 개선되고 있는 추이입니다. 이 수소 생산의 경우 대규모 그린 수소 프로젝트들이 유럽과 중동, 호주, 미국, 남미 등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표가 되고 있고요. 이후에 수소 육성 전략에 책정된 예산들이 지원되기 시작했죠. 또 이유는 탄소 감축 목표를 상향하면서 2030년까지 영내 국가들의 주요 도로마다 수소 충전소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문정부의 수소경제 정책 지원 덕분에 글로벌 수소차 시장의 초기 성장 국면을 견인해 나가고 있는데요. 국내 수소차 판매는 2020년 0.5만 대에서 2030년 18만 대로 연평균 41%씩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 한국의 글로벌 수소차 시장 내의 비중은 61%에 달하기도 하죠. 이러한 수소차 차량 판매 확대에 맞춰 정부는 핵심 소재 및 부품 국산화에 주력해 왔는데요. 글로벌 수소차, 수소 연료전지 공장들이 증설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수소차 관련 핵심 소재 및 부품들이 글로벌 공급에 있어 중심지가 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수소 산업의 성장 속도가 향후 획기적으로 빨라지는 시기는 분명히 오게 되어 있는데요. 그 시기가 정확히 언제라고 딱 꼬집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요. 수소 생산과 유통에 있어 글로벌 오일, 가스 메이저 기업들이 진입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각국의 탄소 중립 정책으로 인해 이들 기업들은 본업이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소를 대체 성장 수단으로 삼고 있는 기업들이 늘고 있는데요. BP, 토탈 등 오일 메이저 기업들은 수소 생산을 위한 재생에너지와 수전의 설비 투자를 계속해서 발표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처럼 투자 여력이 큰 글로벌 기업들이 수소 시장에 뛰어들게 될수록 수소차 발전 등 수소 활용과 관련된 시장의 조기 개화를 점쳐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이러한 수소 시장의 성장과 함께 두산퓨얼셀은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었을까요? 올해 초 채권당 관리 조기 졸업에 성공한 두산은 수소 산업을 포함한 신성장 관련 사업 비중을 확대한다라는 것을 그룹 차원의 목표로 설정하고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 두산의 수소 산업 분야에서 수소 연료전지 개발 기업인 두산퓨얼셀이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두산퓨얼셀의 경우 인산형 연료 전지를 주력으로 생산하는 기업인데요. 친환경 기술인데다가 국내 발전용 수소 연료 전지 공급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수소 경제가 활성화될 경우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두산퓨얼셀이 넘어야 할 산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수소법 개정안입니다. 이 두산퓨얼셀의 주가 하락과 실적 부진은 수소법과 관련되어 있는데요. 수소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수소 경제 파이가 커지게 되면서 실적 반등을 본격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수소법 개정안은 청정 수소에 대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는데요. 어디까지를 깨끗한 수소, 즉 청정 수소로 볼 것인지 기준이 서야지만 이 정부의 지원금 혜택 체계가 잡히면서 기업들 역시도 사업 방향을 잡을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 수소 생산량의 94%는 그레이 수소인데요. 이 그레이 수소는 청정 수소가 아닙니다. 그레이 수소는 천연가스를 이용해 쉽게 생산할 수 있지만 수소 1kg, 탄소 10kg이 나오니 환경오염이 생길 수밖에 없죠. 여기서 탄소 배출을 줄이게 되면 블루 수소가 되고요.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탄소 배출이 없으면 그린 수소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통과되는 법안에 따르면 탄소 배출량이 적거나 없는 블루 수소와 그린 수소는 청정 수소로 분류가 되면서 그레이 수소는 빠지게 되죠. 사실 이 수소법 개정안 처리가 그동안 1년이나 미뤄지게 되면서 경쟁 국가인 중국과 일본에 비교해 법안 구축이 늦어지게 되는데요. 중국의 경우 2020년, 일본은 2018년 청정수소 정의에 더 나아가 구체적인 인증 기준까지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수소법 개정안이 갖는 의의가 크다고 할 수가 있죠. 여기에 발전소들이 기존 신재생 에너지 발전과 별도로 청정수소를 의무적으로 생산해야 하는 제도가 생긴 점도 의미가 크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구매하는 전력의 일정 비율 이상을 수소 생산 전력으로 구입해야 해 수소 연료전지 보급이 늘고 업체들은 더 많은 수주 기회를 잡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두산퓨얼셀 수주 역시도 향후 순조롭게 확보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죠. 이 같은 전망과 함께 두산퓨얼셀의 기술적 분석을 함께 살펴볼까요? 최근에는 장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은 단순 참고만 하시길 바랄게요. 이 두산퓨얼셀의 월봉 차트를 보시면 1월 장대 음봉 이후 기준선을 중심으로 지지받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지지선에서 쌍바닥 패턴이 관측이 됩니다. 이 수소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여부에 따라 쌍바닥 패턴이 상승 패턴으로 이어나갈지를 보셔야 하는데요. 최근 시장이 전체적으로 빠지는 열악한 장세이기 때문에 지지선 이탈 시 자칫 하락세가 강하게 나올 수도 있는 구간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단기 손절가는 지지선인 34,0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수소법 개정안과 함께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는 두산퓨얼셀 기업 분석에 대해서 도와드렸었는데요. 수소차 관련주들이 세부 섹터가 나뉘어져 있는 만큼 관련 종목들 틈틈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관심 있거나 공부하고 싶었던 수소차 종목이 있다면요. 편하게 댓글 남겨주세요. 영상 제작 시 참고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소중한 댓글 기다리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도 가주아!